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두 자릿수 급등세 힘입어 코스피 시가총액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안보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논의가 국내 방산주의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종전회담 파행 소식에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HT 현대건설기계는 개장 후 7만 원으로 출발해 장중 최저 6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EHD 현대인프라코어, 전진건설로봇 등이 급락 중입니다. 재건주의 무더기 약세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상회담이 파행되면서 종전 협상 전망이 불확실해진 것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오는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 등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현재 신송홀딩스는 장중에는 15%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 샘표 역시 장중에는 14% 넘게 올라 46,900원을 터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주가 약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3월 4일부터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자 심리가 약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엠 등이 하락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캐나다에서 공장을 보유하거나 건설 중인 국내 2차 전지주 업체들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연휴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주식 성공 백서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도 양시장은 힘이 약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이 관세 부과 소식을 좀 회복하지 못하고 우려감을 해소하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현재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0.15% 하락하고 있고요. 2,529선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0.98% 하락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736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요. 오늘은 2차 전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 종목 계속 들고 가도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수 타이밍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그에 대한 해답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방송 말미에는 저희 전문가님이 오늘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망의 히든 종목도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창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 이번 주는 화요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장이 쉬어가는 동안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오전장을 체크해봤을 때는 외국인이 좀 돌아와주나 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다시금 팔아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런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좀 아쉽습니다. 오늘 그 오전 초반에 외국인이 좀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좀 이어가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뭐 글로벌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세 우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많이 지금
투자 금액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든가 사실 국내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미국 쪽으로 지금 돈이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지금 하락 종목이 지금 1,800개 정도 되네요. 예, 1,8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이 한 700개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양시장에서 취하고 있고요. 개인만 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다소 좀 아쉬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강세예요. 아직도 1,459원인데 이게 지금 관세 우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면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 쪽은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다소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지금 돈이 많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이 고금리잖아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지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뭐 여기 돌파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네, 좋았는데 지금 관세 우려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증시도 지금 뭐 변동성을 크게 키우고 있어요. 급락했다가 다음 날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지금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둘 다 고점에서 좀 고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건 지금 뭐 사실 바닥권이라고 봐도 무관한 상황인데 좀 오늘 움직임도 조금 다소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통상 요즘에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전일 미증시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공포 물량이 쏟아졌다가 그걸 회복하는 장세가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회복하는 장세로 가는 형태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장을 끝까지 장 마감할 때까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더 뭐 장을 마감하실 필요는 없고요. 장 끝까지 한번 보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장 초반에 하락폭을 좀 키웠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되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 전에 뚫기 힘들었던 이 121선은 지킬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121선인데 지금 121선은 지키면서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관세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뭐 멕시코라든가 지금 캐나다에도 지금 관세를 25% 붙이겠다라고 내달부터 바로 실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맞불 관세를 냈죠. 그래서 155조 원 규모의 맞불 관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주식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오늘 또 중국 양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기에서 그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라든가 어떤 대응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약간 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다 보니까 중국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체력도 별로 없는 상태라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체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지도 강하게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점 매수세도 좀 강하게 못 붙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지수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개별 종목이 변동성 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수도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관세를 계속 붙이고는 있는데 이 관세가
그 전에 뭐 트럼프 1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던 부분이라서 대부분의 글로벌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세가 붙을 거를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약간 밀어내기 폭탄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뭐 HBM이라든가 SK 하이닉스도 이 관세가 붙기 전에 물량을 좀 밀어 넣는 그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좀 뛰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망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가 붙고 나서부터의 이제 좀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이 트레이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뭐 중기, 장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기 트레이딩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힘든 시장이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종목을 사시면 통상 종목이랑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에 가야 될 이유만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떨어질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뭐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글로벌 리스크에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오늘 시장입니다. 그만큼 오늘 주식창 보고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장 시작 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든든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시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만 쏙쏙 가져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보면 조선과 방사는 올라주고 2차 전지 같은 종목들은 좀 내려주는 이런 시속 게임 같은 하루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키워드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네. 트럼프하고 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거 혹시 네. 보셨어요? 네, 저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이제 좀 파국으로 치닫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정상회담을 본 적이 없고요. 그쵸. 젤렌스키가 중간에 회담에서 빠져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저는 솔직히 보면서 약간 연출된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욕을 덜 먹고 그리고 젤렌스키도 욕을 덜 먹는 그런 과정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종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오늘 그런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자국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 트럼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도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한테 어느 정도 손을 들어주면서 이 종전 협상으로 갈 수 있는 좀 발판을 마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빠졌다? 저는 담아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오늘 방산주가 움직였거든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이제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 3개로 정리를 해보면 다 트럼프죠. 결국엔 트럼프인데 이제 트럼프가 뭐 동맹도 없습니다. 동맹도 때리는 트럼프. 뭐 우방국도 없어요. 예, 우방도 없고 동맹도 없고. 예. 그냥 다 때리고 있습니다. 그냥 관세 전쟁. 근데 이게 관세가 확대가 되면서 한국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 관세를 왜 이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목매느냐. 사실 미국은 지금 미국의 부채가 지금 34조 달러거든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여기에 재정 적자도 매년 2조 달러씩 발생이 됩니다. 지난해 이자만 1조 달러를 썼어요. 자, 이 이자를 덜 내려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됩니다.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FOMC를 압박하고 있죠. 예, 파월도 압박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내려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책이에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돼서 물가가 상승이 되면 소득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걷어지는 세금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제품에 관세를 20% 붙이고 철강, 알루미늄 뭐 계속적으로 관세를 올리고 원자재 값 올라가죠. 그리고 수출 물가도 올라갑니다.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지금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지금 이 34조 원의 부채와 지속되는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금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철강 쪽 제품들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원자재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휴스틸이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철강 관련주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에너지 정책상 이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죠. 이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석연료 개발 확대에 들어가는 송유관이 있을 거고요. 유정관이 있을 건데 휴스틸이 이 송유관과 유정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공급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그 시장 종합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배럴당 지금 68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그 화석연료 개발을 더 확대하게 되면 더 내려가겠죠.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유관이라든가 유정관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철강 관련 종목들도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휴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 나오면서 거래 대금도 최근에 뭐 500억 이상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스틸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에 대한 관세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철강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이런 송유관의 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우크라이나 종전이 멀었죠. 제가 봤을 때는 안 멀었습니다. 이거 다 멀지 않았다라고 봐요.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지금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군사 지원. 근데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죠.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어요.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관련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 때도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정상회담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불안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도 드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뭐 앞에 하나만 붙으면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는 프레시함도 어느 정도 잃었고요. 그리고 너도 나도 지금 하나에 지금 다 지금 매수에 참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조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오늘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되려 그 전 앞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모은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거든요. 좋은 흐름입니다. 좋은 흐름인데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게 사실 그동안 있지도 않았잖아요. 예, 계속 뭐 조정도 없이 그냥 계속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 피로도가 충분히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는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가 뭐 영업이익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돼요.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그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쌓여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해 매출이 10조 원이 안 되거든요. 9조 8천억 정도 했는데 수주 잔고가 3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3년치 매출액이 수주 잔고액으로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예요. 그거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우리가 항공우주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지만 방산 종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상승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올라온 만큼 이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만약에 큰 양봉을 키우면서 거래 대금이 한 번 더 크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방향성을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이슈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멀었다라는 이슈로 방산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됐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보시면 이게 좀 약간 아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대선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겠다라고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휴전해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선은 이거는 뭐 계속적인 성장성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 그룹주기 때문에 약간 좀 고점 논란이 있지만 아직도 안 간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 잔량만 봤을 때 세계 1, 2위, 3위가 전부 다 한국의 조선사입니다. 1위는 HD 현대중공업인데 HD 현대중공업은 뭐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좀 덜 올라간 편이죠. 삼성중공업도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면서 좀 크게 상승을 한 부분이라 이제는 조선 쪽에서 좀 더 그동안 좀 관심을 못 받았던 그런 저평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조선 기자재 쪽 중소형주 중에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뛰고 있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 지금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뭐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이 80%가 뛰었다. 이러면 바로 다음날 뭐 상한가까지 가고 이런 흐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동성 큰 시장과 그리고 최적이 부족한 상태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믿을 게 지금 실적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과 중국 이거를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이유가 이게 한 척당 단가예요. 수주 단가. 배 한 척당. 근데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중국은 저가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선박이라서 뭐 영업이익이 뭐 큰 폭으로 뛰거나 그러지 않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이라든가 이 쉐빙선도 필요하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쉐빙선은 얼음을 깨면서 나가는 선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LNG 운반선이라든가 아니면 원유 운반선 그리고 이런 쉐빙선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들에 대한 수주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선박 쪽에서 약간 클레임도 심한 상황입니다. 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가 조선 1위였죠.
조선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였는데 중국에 약간 뺏겼다가 지금 다시 1위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업계 관련해서는 지금 한미 산업부 장관이 만났어요. 예. 만나서 조선업에 대한 협력 범정부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트럼프 2기에서 가장 크게 수혜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요 조선업계에서는 관세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조선업은 중국 아니면 한국인데 중국이랑 손 못 잡으니까 관세 면제를 해서라도 우리나라와 손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조선업은 좀 지켜보자. 하나오션이 지금 오늘 고점을 돌파를 했죠. 고점을.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지금 뭐 고점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 피로도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가 주식시장에서는 오늘도 그렇고요. 지금 한 몇 달간 그죠? 가장 반짝였죠. 하나가. 앵커님, 혹시 별이 네. 언제 가장 반짝이는 줄 아세요? 아, 어두울 때 가장 반짝이는 건가요? 별이. 맞나요? 별이 죽을 때 가장 아. 죽기 직전에 가장 빛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주식도요 가장 빛날 때 죽을 확률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가 그동안 너무 반짝거렸고요. 지금 약간은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그동안 너무 지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상승 피로도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3개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역시 기승전 트럼프였습니다. 첫 번째 테마, 트럼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철강이었는데요. 철강에서는 휴스틸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방산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목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하실 타이밍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역시 K조선이었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오션, 오늘도 장대 양봉 그려줬지만 역시도 하나그룹주들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에서 매일매일 불어오는 한마디 한마디 전문가님과 함께 흐름 체크하시면 든든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되니까요. 매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기법으로 하루를 보시길래 이렇게 훌륭한 종목들만 쏙쏙 뽑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기법 강의를 배워볼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법 만나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들이 참 답답하실 구간이 바로 박스권 구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 박스권을 이용해서도 언제 사고 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이 좋으면 가장 매도가 편한 우리가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를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박스권 매매란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길다란 박스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약간 이 박스권 매매도 응용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매매 형태다. 자, 종목이 일단 중요합니다. 종목. 항상 종목이 중요해요.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도 이제는 상패 시즌이거든요. 이제는 잘못 사면 그냥 상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만이라도 지금은 꼭 확인하셔야 될 그런 시기예요. 이제 3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의견 거절이라든가 뭐 한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사 보고서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종목 최근에 동전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금 동전주가 하나 두 개씩 뭐 상한가를 간다든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동전주는 사실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적자 기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단기도 중요하고 중기도 중요하고 장기도 다 종목이 일단 중요합니다. 종목이. 그래서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적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약간 부재하거나 시장을 이끄는 그런 주도 테마가 부재할 때는 실적이 잘 나왔다. 이 이슈 하나만으로 그냥 개별 이슈로 그냥 뭐 상한가를 직행한다든가 뭐 두 자릿수 때 상승폭을 그려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이 앞으로의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 박스권 형태를 만드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지하는 데서도 강하게 지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치가 전혀 없어. 그러면 지지가 들어오기 그리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 내에서 컨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I, 로봇은 지금 약간 이것도 지금 고점에서 좀 힘든 상황이죠. 반도체도 있겠죠. 자, 그리고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상승 모멘텀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일단 그 기업이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중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모멘텀들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자. 왜냐하면 이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됐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박스권 매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발생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매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내용인데 이 하단을 지지하는 거를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리고 상단에서 여기서 매도가 나가겠죠. 이 고점을 이은 선이고요. 그리고 저점을 이은 선인데 이 저점이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이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고점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신뢰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박스권 매매보다는 그냥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매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시세가 더 빠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빠르게 수익 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급하게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매수는 바닥에서 하단에서 지지를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돌파를 할 때 거래량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돌파되는 지점도 어떻게 보면 다시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보통은 대칭으로 가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높고요.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이 저항이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뭐 앞전에는 그 레벨이 더 낮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겠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가 만들어진다. 자, 박스권 이거 아까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가 매도겠죠. 여기는 매수입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때는 못 사겠죠. 안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 되는데 거래량과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박스권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거래량을 표시하는 선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이 정도 나오다가 갑자기 이 돌파 지점에서 거래 대금과 함께 거래량이 크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라고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그림도 아까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확실히 하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종목이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인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는 거죠. 확실하게 여기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돌파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돌파할 때는 큰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큰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단발성으로 오늘 끝나는 재료 소멸인지를 판단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손절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이 좀 짧죠. 왜냐면 우리는 이런 데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할 겁니다. 근데 이탈하는 게 확인이 되면 물론 여기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악재가 나오는 뭐 이탈이라든가 거래량이 실리는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절 라인을.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오면 여기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매도하면 되겠죠. 돌파를 할 때는 일단은 여기에서 한 번은 수익 실현을 하고 뭐 아니면 뭐 절반이라도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이후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큰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는 사실 더 사는 부분이죠. 더 사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실전 차트인데 사실 최근에 트렌드가 기술적 분석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을 잘 하고 계실까 뭐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 분석상 뭐 그 틀을 완전히 다 깨고 움직이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만약에 내가 그 전에 5%를 목표로 수익권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3% 정도 잡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상승 박스권이요. 계속 올라가는
차트죠. 예, 고점. 이게 명확하게 여기 뭐 다 뭐 부합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얼추 이 지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지도 여기서 봤습니다. 그죠? 이날 아마 8월 5일일 거예요. 예. 서킷 브레이크 걸린 날. 이날 그리고 여기 지속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 박스권을 만든다. 상승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은 여기에서부터는 시세가 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자, 이 반대로 하락 박스권인데 이 종목은 LG전자거든요. LG전자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을 여기서 한번 만들고 지금 계속 저항을 받죠. 여기서. 예, 만들고 여기서는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하락 박스권이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 그리고 또 절반 팔고 또 추가 매수 절반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하면서 꺾는 이런 박스권 매매가 나왔을 때는 이런 지점에서는 또 공격적으로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추세상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종목을 보면서 좀 비중 확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것도 지금 원래 설명드릴 내용들이 훨씬 더 많지만 방송이 약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만나봤습니다. 박스권에서 상단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하단을 이탈하는지에 따라 이 매수와 매도할 수 있는 기법이었는데요. 기나긴 박스권에 몰려있는 나의 종목 머지않아 꼭 돌파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기법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 종목이 중요합니다. 이 종목 이어지는 주식 성공 백서 제3장에서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이러한 종목에 대한 전략은 매일 오전 8시 40분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식창에 빨간불 가득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어떤 히든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참 계속되는 하락세 구간인데요. 그 안에서도 이 조선업이 우리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는 이 한미 간 실무 협의체도 발동된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또 조선 관련해서 또 어떤 키워드들 좀 만나보면 좋을까요? 조선 관련해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자재,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라든가 이런 중소형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선업 대형주들이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큰 폭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는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대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승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도 조선업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 히든 종목 그동안 계속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적중률이 어느 정도 높은지. 그래서 오늘 종목은 꼭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강의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중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자, 미국의 LNG 터미널 신규 인허가를 재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미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동사는 산업용 각종 배관자재, 관, 이음, 쇠, 류를 제조 판매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화석연료에 대한 그 개발을 확대를 하겠죠. 이거는 그 트럼프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확대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유관이라든가 송유관 그리고 뭐 유정관 같은 이런 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이죠. 유정관 같은 경우는 송유관은 이동하는 그 간에 그런 배관 자재들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조선 기자재 이제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종목들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조선업에 대한 호황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왜 이게 조선업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느냐?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선업은 중국 아니면 한국이에요. 중국 아니면 한국인데 지금 중국은 제재를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죠.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관세를 붙인다? 그것도 약간 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관세를 면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조선업 관련해서. 요거에 관련해서 관세를 없애달라.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관세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 관세에 관련해서 트럼프가 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정책을 이끌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내용이 길거든요, 사실. 이 관세가 목적이냐 아니면 이 관세가 수단이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게 관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단입니다. 정책에 대한 수단.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면서 협상 카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중국 아니면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겠죠. 거기에다 관세가 면제된다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는 또 한 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똑같은 하나 그룹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오션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 종목인데 지금 최고가가 27,000원이에요. 오늘 27,00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은 여기거든요. 이게 그 앞전에 보면 이게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여기에서 돌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5일선 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도 그 앞전에 있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소화가 끝난 다음에 밀릴 수도 있었어요. 밀렸으면은 이제 안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 소화를 마무리한 다음에 거래 대금을 키우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더 가겠다라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조선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약간 쉰다고 하더라도 기자재 쪽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에 꼭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박스권을 돌파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요. 조선업 호황부터 미국 LNG 호재까지 이 다중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담아가실 수 있는 이 종목인데요. 우리 시장이 한두 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종목 내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휴스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 박스권 활용 방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조선업 호황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습니다.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종가 베팅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